길민재님, 평택 상승장. 자, 이제 상승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요게 이제 부동산 실거래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경기도에 나와 있는. 예,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부동산이 상승한다 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현재 2024년도 경기도 전체 물량이고, 우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장이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막 몇천에서 억씩 올랐다 라고 한 게 2019년 2020년 그 무렵입니다. 마지막 끝이 2021년도 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2020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요게 이제 2020년도가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노란색 그래프. 예, 잘 보이십니까? 이거 선을 빨갛게 그려드릴게요. 요게 이제 2020년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예,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현재 경기도 거래량이 2020년도보다 다 밑에 있죠. 예,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점으로 치면은 조금 올라간 건데, 예, 점 치면 살짝 올라간 상태긴 한데, 현재는 거래량이 2020년도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리고 요게 2021년도가 아마 끝 무렵일 거거든요. 상승 끝. 네. 네, 상승 끝으로 가도 거래량이 현재 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언론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1년도 이제 상승 끝이거든요. 여기가 요 초반이. 네, 요렇게 지금 하면서 상승이 이제 주춤하면서 떨어지죠. 2021년도에. 노란색 그래프가. 이 파란 막대기는 2024년도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살짝 올라는 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건 누가 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7월 달이 2021년도 상승 끝 무렵에 찍었던 양을 거의 이제 터치 직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어떠냐? 예,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냐? 예, 올라는 가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현재 보면은 집값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예, 여기도 현재 2021년도 끝 무렵을 한번 볼까요? 2021년도 끝 무렵에 초기에 올라갔던 그 가장 양이 많았을 때에 비해서 조금씩 거래량이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죠. 거래량이 누군가 집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렇게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이 한참 안 좋았던 뭐 22년도 뭐 요럴 때 이 노란색 그래프 보이십니까? 22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꽤 많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꽤 많이. 거래량이 조금은 살아났다. 23년도 작년이지만 불과 작년하고 비교해면은 작년하고는 또 별 차이가 없어요. 한참 안 좋을 때보단 올라왔지만 작년하고 따져보면 그냥 예년 같은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돌파한 거, 화성입니다. 화성. 돌파한 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다음에 더 올라갈 거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요건 이제 화성이었는데, 그러면은 평택은 어떠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냐? 보면 압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2021년도를 볼까요? 21년도가 이제 제일 정점 찍었다 내려갈 때니까 21년도 그래프 보면 요렇게 하다가 쭉 하얀 곡선으로 빠집니다. 근데 현재 2024년도 평택 그래프는 잔잔해요. 잔잔합니다. 요 잔잔한 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그 화성에 2022년도가 거래가 없었잖아요. 평택은 2022년도에 698건이 제일 많은 거였거든요. 정말 없는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슷하다. 그리고 2021년도 불장일 때랑 비교해 보면, 이 불장일 때에는 그래프가 이제 다 위에서만 있죠. 위에서만. 21년도에 평택시 여기는 지금 500건 미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500건 미만 월. 평택이 인구가 60만인데 한 달에 500건 정도
아파트가 거래된다. 2020년도랑 비교해 보면 2020년도 후반기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19년도 초부터 후반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는 한 달에 뭐 200~300건씩 거래됐습니다. 평택의 아파트가. 그때보다는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냥 뭐랄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 그냥 평상시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대략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평택시는 아직까지 정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22년도에 그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를 겨우 만회했고, 23년도 정도, 그러니까 그냥 평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없다. 지금 없습니다. 24년도에는 그냥 평이한 평택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평택은 미분양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미분양이 있잖아요. 이 미분양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든가 공급을 줄이든가, 안 하든가 줄이든가 해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뭐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된다거나, 아니면 미분양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뭐 주택수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등등 각종 혜택을 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평택은 오로지 실거주자들만으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자들이 들어왔던 그 시장, 갭투자, 막 1억짜리 갭투자 찾았던 그 시기, 거래량이 막 이렇게 예년 수준을 돌파해서 막 늘어나는 이런 때냐? 전혀 그런 게 나올 수도 없는 환경이거니와, 지금 평택은 그런 흐름도 없고, 심지어는 실거주자들도 그냥 딱 원하는 데는 뻔합니다. 고덕, 지제, 그 바운더리 해서 현재 실거주자들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평택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택이 언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그때서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이제 뭐 법 개정,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집 살 때 부담은 줄어들겠죠. 근데 투자 환경에서는 사실 어차피 2주택, 3주택 되면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갭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택에는 공급이 많다 보니 전세가가 잘 못 올라요, 현재. 그래서 투자 환경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핫한 고덕 지제가 전세가율이 50~60%밖에 안 돼요, 현재. 갭 투자를 하려면 70% 이상이 돼야 갭 투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70%, 80% 이렇게 올라가야 어느 정도 이제 갭 투자자들이 그럼 요거 좀 해볼까, 한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은 막 뭐 6억짜리 집에 전세가가 막 한 3억, 뭐 언저리 50%대 뭐 요 정도예요. 잘해야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 전세가는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 거고, 그 전세가가 못 올라가니 매매가도 당분간 못 움직일 거고 해서,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금리 떨어지면 그래도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평택을 제외한, 미분양도 없고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피를 빼도 되니까 헌혈을 하는 건데, 내 몸이 안 좋으면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건강해, 그럼 남한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헌혈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헌혈이 금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피를 빼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피를 빼다 보니까 이게 빈혈이 생기네. 그러면 다시 수혈을 해야 되죠. 그럼 빈혈이 생긴 건 뭐예요? 내 몸이 안 좋아진 거죠. 이게 경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수혈을 하는 거예요. 다시 피를 넣어야 돼. 이게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에 영향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택은 이런 거래량 보셔야 되고요. 이게 신고가 하나 찍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느냐, 추세적으로 이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예년보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거,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거,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택이 부동산의 이런 그 집약체 같은 겁니다. 집약체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많은 호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구와 그리고 뭐 이런 아파트 분양과 미분양과 뭐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게 평택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동네 살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평택의 점진적인 미래는 밝다. 아까 이제 뭐 삼성에서도 이제 뭐 투자를 이제 D램 쪽이나 뭐 이런 거를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D램 6세대. 이게 이제 사공장이나 뭐 이런 데에도 다 이런 장비들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이게 4공장 말고 5공장, 6공장까지 지어주고 뭐 사무동도 지어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는데 시중 은행들은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네. 금리를 올려요. 집값 잡겠다고 뭐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정책자금까지도 올립니다. 디딤돌, 뭐 보금자리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농협 주담대 금리 또 인상, 저축은행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세, 은행들 주담대 금리 줄 인상, 이게 불과 19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영끌종 어쩌나 인터넷 저축은행도 주담대 인상, 대출금리 상단 6% 돌파. 아니 하반기에 금리 떨어진다며. 그죠? 금리는 떨어진다니까. 근데 금리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시장에 뭐 크게 뭐 영향을 주기가 어렵지 않나 이제는. 금리 떨어진다,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낮춘다더라 해서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집값을 움직이냐,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택의 집값은 아마도 미분양 영향이 좀 크고, 그 미분양 양과 그리고 분양 물량과 여러 가지 이제 맞물린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안에서 집값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